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외교적 왕따, 낙동강 오리 아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 외교 무대에서 이렇게 왕따가 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초라한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낙동강 오리 아래 6개 풍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베 총리와 역시 정상회담도 못하고 약식회담도 못하고 더군다나 주최국인 아베 총리가 각국 정상들을 영접을 해서 기념 촬영을 하는 무대에서 역시 차별을 당했습니다. 8초간 악수만 하고, 그런데 아베의 응대가 매우 차가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번째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 다음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베는 문재인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마크롱에 대해서는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껴안고 이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많은 정상에게 아베는 그런 따뜻한 환대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2분짜리 정상회담에 이어서 8초짜리 악수, 한국과 일본, 사실상 바다를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냉담한 관계가 된 것은 국교가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 정권 이래 처음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감성팔이 문재인 외교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엉성하고 부족한 외교술, 그리고 파퓰리즘에 사로잡히는 천박한 역사의식. 두 번째 장면은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 미국, 일본의 3자 회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전만 해도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일종의 3자 동맹회의를 꼭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래로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자 회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동맹을 계속 강화하면서 똘똘 뭉치고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 좌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 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는 무엇으로 대체됐느냐? 미국, 일본, 인도 3자의 정상회의로 대체됐습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에 인도가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 대만, 그리고 인도, 호주까지 아우르는 일종의 그 반중 태평양 연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대에서 세상의 미국의 혈맹 중의 혈맹인 한국이 빠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6.25 한국전쟁을 불러왔던 미국의 에치스 라인, 이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에서 한국이 제외됐던 지금 반중 연대 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외교적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은 한국과 연대해서 일본의 과거사 민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험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 이 폭력까지 발생한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과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일본의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중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중국의 굴기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중일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안 깨구리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계속 일본의 과거사를, 그것도 별로 논리 없이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이 배상 판결 이런 문제는 정말이지 일본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일종의 몽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마련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간의 약속을 그저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일종의 양아치 정권, 이런 한국의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완전히 이 사고방식이 서구화되고 국제법을 존중하려고 하는 일본의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과거사 논쟁에서 발을 뺐다라는 것. 과거에는 중국과 한국이 연대를 해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몰아붙였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발을 빼서 한국만 바보처럼 여태까지도 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익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히 입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 때문에. 다섯 번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3차례 회동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전히 찰떡 동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G20 멤버가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중러 3자 회동이 열렸을 것입니다. 원래 G20 회의라고 하는 것은 G7 선진 7개국에다가 신흥시장 12개국,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를 포함으로 해서, 그러면 19개에다가 유럽연합의 의장국까지 포함을 시켜서 20개 정상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12개 신흥시장 안에 들겠습니까? 북한이 그 전에 한국의 흡수 통일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아마도 흡수 통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회동을 가질 정도로 이런 식으로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연설에서도 이 세션 연설에서 무역과 투자 이런 주제로 회의가 열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느닷없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한국의 이 소주성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문제, 주 52시간 근무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경제 성장률이 0.3 내지 0.4% 줄어들어서 올해도 2% 중반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세계 경제기구의 경고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는데, 외국의 정상들이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과 포용의 경제정책으로 하위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랐다. 그리고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주성 문제의 아주 일부분만 얘기를 해서 전체 소주성의 문제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니까 하위직 근로자들의, 그러니까 취업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의 임금이 오르면 이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그 중상위층의 근로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난폭한 인상으로 서민층의 일자리가 대거 줄어들어서 하위 20%의 소득의 5분위 계층, 5개로 나눴을 때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제1 최상위 계층과의 소득과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벌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소주성의 최대 역효과요 부작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추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중하위 계층이 더 못 살게 되었는데 이런 소주성을 세계 무대에 가서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G20라고 하는 이 G20 회의의 제5차 회의, 그것도 이 맨하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한국이 어려울 때, 그때 이명박 정권이 제5차 회의를 서울에서 주재했습니다. 주최국이 됐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